가정법의 마지막입니다. 기타 가정법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죠. 네. 어떻게 보면 가정법의 모든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가정법을 배울 때 if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절에 문장이 쓰이는 것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마치 모든 가정법에는 if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if가 들어있건 혹은 if를 쓰게 되면 무조건 가정법이란 전제 하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무조건 if절에다가 그 가정법을 썼으면 주절에도 무조건 가정법이 오는 그런 문장들만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을 탈피하셔야 돼요. 즉 가정법에 if가 꼭 있어야 가정법이고 또 주절에는 무조건 가정법, if절에 부사절에 무조건 가정법의 내용을 쓰면 무조건 주절도 가정법이고 이 생각을 이제 탈피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바로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부터는 직설법이라는 내용과 직설법은 앞에서 뭐라고 했었죠? 현재의 내용이면 현재의 시제로 전달하고 과거의 내용이면 과거의 시제로 전달하는 것.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시제 그대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직설법이라고 했잖아요. 형태는 긍정문이 되든 부정문이 되든 의문문이 되든 전혀 상관없이. 그러나 가정법이라는 것은 그런 시제일치의 예외라고 했었죠. 그런 시제일치를 탈피하는 어떤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현재인데 시제는 뭐를 갖다 쓴다? 과거. 이걸 가정법 과거라고 했었고 또 내용은 과거인데 시제는 had pp 즉 대과거를 갖다 쓰는 것. 이것을 가정법이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쓸 때 마치 그 두 개가 if절에 무조건 들어가면 주절에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듯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가정법은 가정된 부분에만 사용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절을 중심으로 좀 생각하면 편리한데요. 왜냐하면 절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의 동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가정법은 실제로 시제와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 중에서 품사 중에서 시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동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동사를 중심으로 본다기보다는 부사절, 명사절, 형용사절처럼 이렇게 접속사가 달려있는 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 안에 어차피 하나의 뭐가 있다?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절절마다 그 절이 가정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가정법을 쓰는 것이고 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설법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밑에서 차근차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가장 명심하세요. 가정법은 어디에만 사용한다? 예, 가정된 부분에만 사용한다. 제가 밑에다가 두 가지 예를 적어놨어요. 물론 가정법 미래 should에 관련된 내용만 적어놨는데 꼭 여기에만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에 다 해당하는 거니까 일단 보죠. 일단 지금 써놓은 이 두 가지 문장은 뭐를 전제로 했다? 예, 가정이라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쓴 거예요. If he should call you. 그가 절대로, 거의 나한테 너에게 전화할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전화한다면 가정법이 들어있죠?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배울 때 여기다가는 would나 will 같은 현재형 정성 써도 되고 과거형 정성 써도 돼.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오른쪽 문장은 어떻습니까? 그냥 명령문의 형태죠. Let me talk to him. 내가 그에게 말 좀 하게 해줘 라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가정이 된 문장인가요? 아니에요. 이 문장은 직설법입니다. 지금 직설, 내가 현재 그한테 말하고 싶다라는 그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내용을 그대로 현재의 시제로 전달한 직설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직설법이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가정법이에요. 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를 중심으로 봤습니까? 지금 하나의 절과 절을, 즉 여기서는 종속절과 주절의 관계를 본 것이죠. 이것처럼 절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 절의 내용이 가정이 되었으면 가정법을 쓰는 것이고 가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무조건 직설법을 쓰셔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문장도 한번 더 볼까요? If he should call you. 예, 여기도 무조건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called라고 쓰셔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를 썼다는 소리죠. 예, 일단 should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단은 전제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내용이 제가 어색해서 그냥 가정법 미래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if he should call you. 그가 만약에 너한테 전화한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전화한다면 I want to talk.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여기 뭐 써야 되죠? will이나 would 같은 거 써야 되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이쪽 부분은 지금 가정된 상황이에요. 가정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하는 가정법 미래 should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만 이쪽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내가 말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에 주절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 형태로 해야 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다 can 같은 거 쓰셔도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물론 말은 좀 안 통하지만 원하기를 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예.
will은 될까요? 예, will. 그 사실은 should에서 그 will을 쓴다라는 것이 실제로는 이거 거의 직설법입니다, 이게. 현재형 조동사를 사용한다는 거 있었죠? 예, 사실은 그게 거의 직설법입니다. 되셨죠? 조동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도 사실은 아무런 관련도 없어요. 지금은 좀 헷갈리실까봐, 예, 일단 이거부터 가정법은 가정된 부분에만 사용한다. 이걸 명심하시면 돼요. 왼쪽은 전부 다 가정된 내용이에요.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말 좀 하게 해줘. 라고 해주는 것이고, 직설법이고, 또 나는 그하고 원하고 싶다는 내 심정을 그냥 표현한 현재 직설법이죠. 예, 이걸 명심을 하시고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if 가정법은 무조건 if가 들어가야 되고 if가 들어가서 가정법을 쓰게 되면 무조건 주절에도 써야 된다. 이런 식의 착각을 일으키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기본을 배우느라고 if절 가정법을 배운 것이지,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가정법은 한 마리는 뭉뚱그려서 if 가정법이라는 것으로 뭉뚱그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기본적인 어떤 가정법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내용이고, 실제 우리가 쓰는 문장들은 오히려 지금 배우는 이 문장들이 훨씬 더 그 어떤 실용적인 면에서 가깝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아예 직설법과 가정법이 혼합된 문장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I wish 가정법이에요. 이 가정법의 특징은 뭐냐면 I wish 하고 여기 이제 주어 서술어가 이렇게 올 텐데, 이쪽 부분이 가정된 부분이고, 예, 실제로는 대절이었겠죠. 예, 대디아를 소망한다 이런 뜻인데 대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 대은. 그래서 이 부분은 뭡니까? 내가 현재 소망하고 있는 내 소망을 나타내니까 이 부분은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나의 소망의 내용을 현재 시제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I wish 가정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뭐 넓게 보면 직설법과 가정법이 혼합된 문장인 것이죠. 그런데 오른쪽 부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소망하고 싶은 내용이 오거든요. 그 소망하고 싶은 내용이라는 건 어떤 거겠어요? 내가 현재 이루지 못하거나 과거에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소망이겠죠. 그래서 이쪽은 가정이 된 부분이라고 해서 이쪽은 가정법의 형식을 따라 주셔야 돼요. 즉 현재의 내용이면 과거를 갖다 쓰셔야 되고, 과거의 내용이면 had pp를 갖다 쓰셔야 된다는 거죠. 예. 여기 그럼 현재 오면 안 되냐? 그런데 이것도 제가 한번 외국인한테 물어보니까, 예, I wish 다음에는 현재형, 그러니까 즉 시제를 맞춰서 쓰는 것은 우리말로는 괜찮은데 그거보다는 그럴 때는 그냥 I hope를 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기 만약에 그대로 하고 싶으시면, 예, 이거는 그냥 가정법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I wish 다음에 가정법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봅시다. I wish 다음에 가정법 과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내용은 뭡니까? 현재 내용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 거죠? 예, 시제적으로 과거로 전달하는 것뿐. 그 다음에 I wish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had pp가 오는데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당연히 과거의 내용이겠죠.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 올까요?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뭐 하기를 소망한다라는 뜻은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 현재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 같은 게 남아있는 것이죠. 볼게요. I wish earned 혹은 could earned. 이제 앞에서 마치 또 if 가정법 배울 때 어땠습니까? 무조건 주절의 조동사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배웠어요? 무슨 조동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것도 다 아닙니다. 실제로. earned와 could earned 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주로 배우는 것은 이렇게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들인데 I wish I could earn 뭐니 이렇게 하면은 나는 소망해. 뭐를 소망합니까?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을 수 있었기를이 아니라 현재니까 벌을 수 있기를이야. 그러니까 즉 could의 내용만 들어갈 뿐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시제만 맞춰서 earned라고 쓴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나는 소망해 더 많은 돈을 벌기를. could의 내용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조동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편견도 이제 버리셔야 돼요. 조동사는 필요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장이 맨 앞에 있다 보니까 마치 could, would, might처럼 should 다 해서 뭐예요? 그냥 꼭 들어가는 것처럼 배우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용만 달라질 뿐이에요. 실제로 조동사들끼리도 could는 뭐뭐 할 수 이런 뜻이고 would는 뭐뭐 할 이런 정도의 의미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뭐가 주로 들어간다? 과거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거형의 시제는 무슨 내용을 나타낸다? 현재의 내용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생각도 버리세요. 무조건 조동사 들어가야 된다 이 생각도 버리시는 거예요. 즉 현재 내용인데 과거로 쓰면 무조건 뭐다? 가정법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현재 내용인데 가정의 내용을 전달하고 싶으면 시제를 과거로 바꾸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I wish you had enough willpower. 그 다음에 I wish you would have. 이렇게 하면 이것도 역시 had가 들어가면 가지고 있기를 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would have면 가지기를, 즉 앞으로 가지기를 이라는 뜻. 그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되셨죠? 충분한 willpower, 의지력이죠. will은 여기서 명사로 의지라는 뜻이에요. 뭐 할 의지입니까?
예, 카카오톡을 그만둘 의지를 갖고 있기를 바라는데 이건 아주 오래전에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이 그때 항상 문자, 그러니까 카카오톡 많이 나올 때 문자를 많이 해서 적어둔 거예요. 예. 그 다음 I wish there were no such things as exam. 나는 소망합니다. 예, there were. 뭐가 없기를. there is 구문이죠. 예, there 비구문. no such thing. 이때 such하고 as가 이렇게 만나면 이건 뭐뭐와 이런 뜻이에요. 뭐뭐와 같은 이런 뜻입니다. 이때 뭐 이건 그러한 정도로 해석할까요? 예,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데 뭐와 같은 일들입니까? 예, 시험과 같은. 이게 뭐뭐와 같은 정도의 의미예요. 이럴 때 예, such as 이게 호응 구문이에요. such as 이렇게. 되셨죠? 이게 무슨 구문이냐면 such as 아시죠? 뭐뭐와 같은. 예, 거기에다가 이거 살짝 이렇게 명사 같은 거 넣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냥. 예, 그냥 그 정도의 의미. 되셨죠? 지금 같은 문장에도 뭐가 없습니까? 예, will이나 이런 거 없죠. 예, 과거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 I wish 가정법이라고 그래서 여기 시제를 뭘 쓴다? 예, 과거를 갖다 쓰게 되면 I wish 다음에 과거를 갖다 쓰면 현재의 소망이라는 거를 명시만 본마하면 좋을 텐데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I wish had PPA 그럼 뭐예요? 과거에 뭐 했었기를 바라는데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못해서 아쉽다라는 뜻이죠. 예. I wish you had told.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ould 이런 거 꼭 들어갈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I wish 까지는 현재 내가 바라는 지금 사실은 현재의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you had told me 네가 나에게 말했었길 즉 과거에 말했었길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갑니까? 가정법입니까? 실제로 말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전에 나에게 말했었기를 바라는데 뭐예요? 말 안 해줘서 아쉽다라는 소리죠. 또 그거를 말해줄 수 있었기를 하면 could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동사가 꼭 들어가야 된다 이 생각도 버리시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I wish I had written down. write down. write는 쓰다라는 추상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거고 write down은 이 자체가 이제 구동사인데 적다라는 뜻이죠. 즉 쓰는 구체적인 행동을 그녀의 전화번호를 적었었기를 소망하는데 뭐예요? 적지 못해 아쉽다라는 뜻이죠. 적을 수 있었기를 could가 들어가면 예,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되셨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깨셔야 돼요. if절 가정법이라는 걸 전제하에 예, 가정법 전제하에 if절이면 무조건 쓰고 주절에도 무조건 이거 써야 되고 가정법 써야 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 두 번째 조동사 안 들어가도 전혀 상관없다. 내용만 조금 달라질 뿐이다. 예, 과거로만 쓰면 된다. 즉 시제만 지켜주면 된다. I wish I had never been born.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소망합니다. 태어나지 않았었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소리였지? 우리말로 하면 뭐야? 왜 태어났니죠? 이게 왜 태어났니? I wish I had never been born. 예, 태어나지 않았었기를. 예, 조동사 안 들어가던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이런 것들을. 예, 요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had pp만. 그 다음 as if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as if가 접속사예요. as if 혹은 as도 같은 말이에요.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접속사예요. 이 말 속에도 이미 가정의 의미가 들어있죠. 사실은. 마치 뭐뭐처럼 이란 뜻인데 얘는 부사절이에요. 당연히. 부사절 접속사. 명사절에서 배운 적 없잖아요. 관계대명사, 즉 형용사절에서 배운 적 없고 그럼 부사절 접속사인데 주절은 그러니까 뭡니까? 예. 주절은 직설법이 되는 것이고 이 부사절 내용이 가정법이 된다는 뜻이에요. 볼게요. 두 가지씩 비교해서 볼게요. 두 가지씩. You talked. 예, 이 앞부분은 뭡니까? 그러니까 얘의 주절, as if 가정법의 주절들은 다 직설법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말한다는 실제로 내용도 현재란 뜻이에요. 말했다는 실제로 내용도 과거란 뜻이에요. 되셨나요? 너는 말한다. As if you knew a lot about this movie.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한다 라고 했어요. 아는 것처럼 말한다. 이럴 때는 가정법이기 때문에 이게 뭘 나타내나요? 내용적으로는 현재를 나타내게 되죠. 시제를 갖다 썼지만 다시 한번 밑에 한번 볼게요. You talked as if you 못하나요? 이게 띄어쓰기 해야 되죠. Knew a lot about this movie. 너는 말했다야. 과거에 말했다는 뜻이고 마치 뭐처럼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말했다. 이런 뜻이죠.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요? as if 가정법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주절이 있고 as if 이렇게 나오잖아요. as if 주어 서술로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여기 지금은 이제 과거형인데 had pp도 나옵니다. 일단 과거만 갖고 설명할게요. 그러면 as if 가정법의 특성은 뭐냐면 이게 과거로 써내면 얘하고 시제가 같아요. 즉 이게 현재면 얘도 현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면 얘도 과거의 내용을 담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시제라고 하죠. 즉 as if 가정법은
과거로 써놓으면 그것은 주절의 시제와 같다라는 것을만 표현해요. 즉 다시 해석해보면 너는 말한다 마치 아는 것처럼, 즉 아는 것이 현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법이지 지금 과거로 써놓고 현재로 인식하라는 거 되셨죠? 너는 말했다 과거예요. 그러려면 이 new의 시제는 언제일까요? 얘도 동시이기 때문에 얘는 과거를 얘기합니다. 과거에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말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as if 가정법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주절의 시제, 여기 적어놨네요. 주절의 시제와 동시제라는 걸 명심하세요. 요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시제만 좀 맞춰주시면 된다. 주절의 시제와 동시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즉, as if 가정법은 뭐만 따진다? 이게 과거로 써내면 이거하고 동시제, 이거하고 동시제 이런 느낌이다. 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제가 옆에다가 처음에 여기 옆에다 노우라고 적어놨죠. 이게 오타가 아니라 실제로 현재일 때는 여기다 그냥 현재 쓰셔도 상관없어요. 마치 우리 그 조건절에서 현재 쓰듯이. 요거는 학교에서 잘 안 가르치고 상관이 없는데, 즉 as if 가정법 현재일 때는 뭘 쓰셔도 된다. 현재형을 갖다 쓰셔도 되고 과거일 때는 과거형을 갖다 쓰셔도 즉 얘는 뭘로도 볼 수 있다. 직설법으로도 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가정법이라서 여기다 과거 동시제 이렇게 따지지만 실제로는 그냥 시제에 맞는 시제를 갖다 쓰셔도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여기 좀 뭐 가로는 안 해놨는데 여기도 new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요 내용은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과정된 내용인지 요 내용인지 직설법의 내용인지 알 수는 없어요. 이거 좀 헷갈리시면 그냥 과거 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가정법은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 온다. 그러면 주절의 시제 동시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she talks 말하는 거 현재죠. were나 was 가정법이니까 were 들어갈 수 있고 was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일단 제외시켜버릴게요. 요거는 동시제죠. 그러면 말하는 것도 현재, 엄마인 것처럼 하는 것도 마치 엄마인 것처럼 하는 것도 현재. 그래서 과거 시제면 무조건 동시제. 현재의 내용을 나타낸다. 그 다음 she talked 말했다. 마치 엄마인 것처럼. 역시 엄마인 것처럼 말한 것도 과거, 엄마인 척한 것도 과거 이런 뜻입니다.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as if 가정법은 주절의 시제와 동시제냐 이것만 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마지막 문장 해볼게요. His face turned pale. turn pale이라고 이 형식이죠. 창백하게 변했다 이 말이죠.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변한 것도 과거, 본 것도 과거 이런 뜻입니다. 되셨죠? 네. 그러니까 as if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 즉 과거형으로 써놓으면 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면 주절의 시제와 일치하는구나. 앞에서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뭐와 직설법과 가정법이 섞여 있는 문장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그 동사를 중심으로 보는 건 좀 편하게 얘기하면 절을 중심으로 봤을 때 절마다 동사가 하나씩 있으니까 그 절이 뭐가 되어 있느냐, 가정법이냐 직설법이냐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as if 가정법 같은 경우에 네가 말한 것과 말했던 것은 다 지금 현재 말하고 있고 과거에 말했던 것을 얘기하는 직설법이구나. 그럼 그냥 직설법 쓰시면 돼요. 그 절에다가는. 근데 그것이 가정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정법의 법칙을 따르셔야 된다는 소리. 되셨나요? as if 가정법 또는 과거 완료과예요. 즉 head 플러스 pp가 온다는 소리죠. head pp가. 그러면 이건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as if 가정법은 오직 주절의 시제와 같냐, 한 시제 앞서냐. 당연히 이건 한 시제 앞서는 걸 가르쳐요. 즉 여기가 지금 말하는 게 현재고 여기는 과거니까 얘는 뭐를 나타낸다는 소리죠. 현재니까 이건 과거란 뜻이고 이건 대과거란 뜻입니다. 즉 as if 가정법의 가정법은 시제만 고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볼까요? 그러면 he talks as if he had known a lot.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는 현재 말해요. 그런데 이때 had pp 들었으니까 저건 뭐다? 과거에 그 영화에 대해서 많이 알았었던 것처럼 현재 말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문장 he talked 그는 말했어요. 과거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영화에 대해서 대과거에 많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즉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다. as if에 있는 가정법들은 주절의 시제와 같냐 한 시제 앞서냐만 따지면 된다. 그 다음 he speaks English, he spoke English. 말하고 있고 말했고, 그렇죠? as if head pp 나왔네요. 그럼 뭡니까? 얘는 과거 내용이고 얘는 대과거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는 영어를 말한다 마치 그것을 미국 사람으로부터 배웠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배웠던 것처럼 그는 말했다 영어를 그 미국 사람으로부터 배웠었던 것처럼. 되셨죠? 시제만 생각하시면 된다. as if 가정법은. 그러나 역시 직설법과 가정법이 섞여 있는 문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생각을 빨리 탈피하셔야 돼요. if 쓰는 가정법에 무조건 if만 쓴다라는 생각도 탈피해야 되지만, 그 가정법이 한쪽에 나오면 if 절 나와서 가정법이 나오면 무조건 가정법을 써야 된다 이 생각도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It is time 주어 서술어 이렇게 오는 문장이에요. It is time. 얘는 가정법 과거밖에 안 됩니다. 대과거라는 건 없어요. 헤드 PP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만 와요. 당연히 내용은 현재입니다. 이게 가정법이기 때문에. About time, high time 다 괜찮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It is about time 하셔도 되고 it is high time 하셔도 다 똑같아요. 뭐뭐 할 시간이다, 뭐뭐 할 때다 이런 뜻이에요. 예.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시제가 현재가 와 있죠. 내용도 당연히 현재인 직설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쪽은 가정법이지만 예. 시제는 과거지만 예, 내용은 현재라는 거.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거. Each time, it is time you went to bed. 예, 여기도 원래 대시 있었는데 지금 잘 안 씁니다. 그냥 it is time 가정법 이렇게 부르거든요. 즉 이것도 주절은 뭡니까 지금? 예, 이것도 주절은 지금 뭡니까? 저기 직설법이죠. 그런데 그 뒤에 붙어 있는 문장이 어떻습니까? 예, 가정법이죠. It is time you went to bed. 보세요. 과거만 있고 이건 내가 좀 줄여놨는데 이게 is의 약자예요. It is time you went to bed. 예, 침대에 갈 시간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잠자러 갈 시간이다라는 소리고요. It is time you started earning your own one's own living 하면은 생계를 꾸리다라는 수거예요. 뭐 할 시간이다? 네가 생계를 꾸리기를 시작할 시간이다. 예, 과거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현재로 해석하셔야 돼요. It's about time. 예, 똑같습니다. 내용. 뭐 크게 차이 없으니까. 뭐 high time 똑같으니까 같은 말이에요. 막 뭐 할 시간이다? 예, 막 잠자러 갈 시간이다. 그다음 저기 헤어컷 뭡니까? 예, 머리를 자를 시간이다. It is time 가정법 과거. 제가 무조건 뒤에 대한 가정법을 쓴다는 거. 오히려 it is time 가정법에는 조동사를 잘 안 써요. 써도 상관 없는데 그 말 자체가 뭐뭐 할 시간이다 보니까 조동사가 들어가면 더 어색해져요. 예, 그래서 조동사를 잘 안 쓰죠. 이 뒤에는. 되셨죠? 예,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될 거 뭐라고요? 네, 가정법은 가정된 부분에만 쓴다. 즉 직설법과 가정법이 섞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예, 두 번째 이제 나가볼게요. 혼합가정이라는 가정이 있어요. 혼합가정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지금 뭐뭐 할 텐데 어떻습니까? 시제가 뭐뭐 했다라는 뭐뭐 했더라는 그 부분은 과거가 되는데 지금이니까 이건 현재가 돼버리는 거죠. 내용이. 즉 과거와 현재 내용이 뒤섞여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if절 가정법 배울 때는 if절에 예를 들면 가정법 과거가 들어가면 오른쪽도 가정법 과거 이런 식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말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어제 비가 오지 않았었더라면 오늘은 도로가 괜찮을 텐데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얘기 다시 얘기를 하면 절을 잘라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절을 잘라서 이 부분이 가정된 부분이야. 즉 이 앞부분이 가정된 부분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말을 한번 옮겨볼까요? 어제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이건 뭡니까? 과거에 비가 왔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가정법 맞죠? 네. 오늘 내가 일부러 그냥 넣는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 시간 표시하느라고. 오늘 뭡니까? 도로가 진창이 아닐 텐데.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진창이라는 건 그 진흙탕 흙바닥에 비가 온 거 얘기하는 거죠. 운동장 같은데. 이런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건 어제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말은 어제 비가 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거죠. 그러니까 가정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과거에 대한 과정이니까 뭘 써야 되죠? 헤드 PP를 쓰셔야 되죠. 오늘은 도로가 괜찮을 텐데, 진창이 아닐 텐데, 뭐 좋을 텐데 이런 뜻이잖아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길이 진짜로 좋다는 뜻입니까? 예, 진창이라는 소리죠. 즉 이것도 가정된 부분이죠. 그러나 시제는 언제입니까? 예, 현재요. 그러니까 이건 뭘 써야 돼요? 과거 시제를 사용하셔야 되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 어제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it had not rained가 되는 거죠. 어제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어제는 뺄게요. 그냥. 네.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로 잘라서 생각하세요. 그 종의 동사가 하나 쓰니까 비가 오지 않았더라는 건 어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쓰셔야 돼요? 무조건. 또 가정된 상황이니까 헤드 PP를 쓰셔야 되는 거고 오늘이에요. 오늘은 도로가 진창일 텐데 혹은 뭐 도로가 괜찮을 텐데 오케이일 텐데 이런 말을 쓰면 어떻게 되죠? 예. 진창은 머디라는 단어가 있어요. 머드 알죠? 머디. 예, 그거 형용사인 머드. The road 뭡니까? is not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예, 이거 가정된 거라서 is not 쓰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is not 이렇게 쓰시면 도로가 진짜로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못 쓴다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제가 했던 말은 도로가 아닐 텐데라고 도로가 지금 엉망인데 안 왔으면 좋겠다, 아닐 것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로도 어떻게 씁니까? would not, not be, muddy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M-E-D-D-Y. 예,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기는 뭘 썼습니까? 예, 가정법 과거를 쓴 거고 여기는 대과거를 쓰셨죠. 실제로 저런 얘기 할 때 많잖아요. 옛날에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뭐뭐 할 텐데. 예, 이런 뜻.
이런 뜻도 마찬가지로 예, 절을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절을 중심으로. 지금부터는 그걸 하셔야 돼요. 절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 절의 내용이 일단은 현재냐 미래냐 과거냐 또 가정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주절의 내용이 그 현재 미래 과거 내용인데 가정됐느냐 가정되지 않느냐 그걸 따지시면 돼요. 예문 한번 볼게요. If he had followed my advice, then. 예, 이 문장에서 뭘 느끼실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가 나의 충고를 follow one's advice라고 충고를 따르다 이런 뜻이죠. had pp를 쓴 거 보니까 뭡니까? 과거의 나의 충고를 그 당시에 따랐더라면 따르지 않았다라는 사실 전제로 하고 있죠. He would be happy now. 예, 지금 행복할 텐데 지금 행복하니까 이건 지금의 내용이죠. 그러나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는 내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정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혼합가정이라고 그래요. 혼합가정은 결국은 뭡니까? 예, 과거의 내용과 현재의 내용이 뒤섞여 있는 가정 내용이죠. 그 다음 If he had not missed the train 그가 기차를 놓치지 않았었더라면 실제로 놓쳤다는 소리죠. He would be in 부산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 텐데 예, 부산에 있을 텐데 예, 놓쳐서 부산에 지금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과거 이쪽 부분은 현재 그러나 두 내용 다 가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had pp 여기는 과거를 쓰시면 됩니다. 되셨죠? 밑에 문장은 잠깐 끊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 소리입니다. 지금 둘 중에. 예, 내용은 이겁니다. 이게 would be happy. 지금 더 행복할 텐데 이런 뜻이에요. 지금 더 행복할 텐데. 예, 가정법을 전제로 하고 있죠. 저는 그냥 바로 지나갈 텐데 예, 잠깐 끊어서 한번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이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걸 이제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예, 지금 더 행복할 텐데 그럼 무슨 내용이 됩니까? 과거에 열심히 공부했어. 그런데 여기 지금 절이 몇 개 보이시죠? 예, 절이 지금 3개가 보이시죠? 주절까지. 그럼 이 단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는 지금 더 행복할 텐데, 예, 이것도 좀 밑줄을 그어놔야 될 텐데, 제가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그냥. 예. 더 행복할 텐데 라고 했어요. 그럼 과거에 뭐뭐 했더라면 더 행복할 텐데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가정이죠. 그러니까 이건 헤드 PP 쓰셔야 돼요. 내용은 과거이지만 시제는 헤드 PP. 그러니까 그가 더 열심히,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되셨죠? 그 옆에 있는 절 볼까요? 그가 had been 혹은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He was young 혹은 had been young 어느 게 맞습니까? 이건 가정된 그가 어렸을 때는 가정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냥 과거의 내용입니까? 직설법입니까? 이건 직설법이죠. 그러니까 직설법 쓰셔야 돼요. 이건 그냥 절 단위로 딱 정해서 이 부분이 내용이 현재냐 과거냐 또 그 다음에 직설이냐 가정이냐만 딱 따지시면 돼요. 그가 어렸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이건 어렸을 때 사실 즉 과거의 내용이니까 was를 쓰셔야 돼요. had pp가 아니라. 그래서 답은 had studied was를 쓰셔야죠. 그러니까 그가 어렸을 때라는 것은 직설법. 여기는 가정법 과거니까 가정법 과거의 내용을 나타내니까 had pp. 여기는 현재의 내용인데 그 가정법을 내니까 과거에 would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 이거를 이해하시면 가정법은 거의 다 이해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풀었던 문제가 가정법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정법에. 요거는 좀 오타가 났으니까 예, 좀 수정을 좀 하시고요. 요렇게 가셔야 되죠. 예, 이렇게 빈까지. 그 다음 볼까요? 예, 여기까지 끝났고 혼합과정. 예, 그러니까 생각하실 때 절별로 딱 생각해 보세요. 절별로 딱 생각했는데 예, 내용이 과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정이야. 그럼 헤드 PP 쓰시는 거고 그냥 저기 가정된 내용이 아니라 직설법의 내용이면 그냥 과거 쓰시면 되고 또 주절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그 현재 내용이에요. 혹은 과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직설법이냐 가정법이냐 따지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if절의 대용어고요. 우리는 마치 if만 가정법을 쓸 수 있는지 알았는데 실제로 만약 뭐뭐 라면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어구들은 if만 있는 것은 아니죠. 좀 정확히 얘기하면 unless도 사실은 뭡니까? 이거 if 플러스 not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unless 절에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if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이만절을 한 반에 두르면 뭐가 됩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어제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을 어떻게 쓰시면 돼요? unless it rain도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잖아요. 예, 이거 어차피 if not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부터 지금 깨셔야 될 부분은 또 뭐냐면 if절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unless는 사실은 뭐 if not이니까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더라도 그것이 아니라 if절이 꼭 있어야 가정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대형 어구, 즉 바꿔 쓸 수 있는 어구 혹은 호환 가능한 어구가 있을 때에도 가능하고 또 if만 아니라 even if든 아까 봤지만 when 같은데 예, 여기도 만약에 그 가정의 내용이 들어가면 왼절이건 뭐건 상관없이 무조건 그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 가정됐느냐 직설이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깨셔야 돼요. if절의 대용어구의 주요 내용은 그러니까 if만 뭘 쓰는 게 아니다. 가정법 쓰는 게 아니다. verb for 예, 이게 접속사인데 전치사인데요. without 전치사죠.
우리가 가끔 그 내용 해석을 하시다 보면 이것이 without이 뭐뭐 없이라고 해석하지만 이게 가정법과 만나면 뭐뭐이 없다면, 뭐뭐이 없었다면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without 같은 경우에 없다면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왜? 전치사에는 시제가 없어요. 전치사들은 시제가 없다 보니까 누굴 따라가게 되죠? 예, 주절의 시제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절이 만약에 현재의 내용이라면 없다면이라고 해석하는 거고 주절의 내용이 과거라면 없었다면이라고 해석한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치사에는 시제가 없다. 예, 전치사에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시제를 담을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주절의 시제를 따라간다. 주절의 내용이 그 현재를 따라가게 되면 없다면이 되는 것이고 과거의 내용을 따라가면 없었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버퍼라는 것도 접속 전치사인데 똑같아요. 뒤에 명사가 오는 전치사인데 얘는 뜻이 하나 더 있죠. 예, 무엇을 제외하고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 혹시나 무엇이 없다면 없었다면 해석이 안 되신다면 버퍼는 무엇을 제외하고라는 전치사예요. 어쨌든 것이 무엇이 없다면 그러니까 without 조심하세요. without을 항상 무엇이 없이라고 해석하셨던 분은 이게 가정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없다면이 뜻이 있다는 거. 그래서 가끔은 without의 다른 말이 뭡니까? with no죠. 예, 예를 들면 without 뭐 할까요? without a cup? 컵 없이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거 줄이면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with no cup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with no와 without은 같은 말입니다. with no와 without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with 분사구문이라고 분사구문에 with 분사구문이 있었죠. 그래서 without 분사구문도 사실 있습니다. 왜? with 분사구문 할 때 여기 no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이걸 줄여서 뭐라고 쓰니까 without이라고 쓰기 때문에 사실은 without도 분사구문에 씁니다. 단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네, 그냥 생각나서 그냥 말씀드렸어요. 지금부터 외우세요. before without은 뭐다? 무엇이 없다면 없었다면. 이건 이 차이는 뭐다? 주절의 시제를 따라간다. buffer your assistance. 예,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무엇이 없다면인지 없었다면. 누굴 보고 하는 겁니까? 예, 얘를 보고 하는 거죠. 얘를 보고. 너의 도움이 없다면. would have great difficulty. 이거는 have difficulty. 예전에는 여기 in이 있었는데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여기 ing가 붙는 이유가 사실 이게 동명사로 와서 붙는 거거든요. 예.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하셨죠. 그 문제를 푸는데 대단한 어려움을 가질 텐데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로 해석해야죠? 없다면이라고 해석하셔야 되죠. 예, 이부의 대용어구에 대해서 좀 하고 있어요. 요거는 뭐 똑같이 헤드 PP가 들어갔으니까 가정법이에요. 대단한 어려움을 가졌었을 텐데 이 말이죠. 너희 도움이 없었다면. 예, 과거 내용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예, 버리실 생각은 if만 가정법 쓰는 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네. 투부정사 중에 우리 배운 적 있었죠. 뭐 배웠습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그 삐뚤어진 예의가 운명을 의도한다 할 때 그 삐뚤어진 예의가 운명을 의도한다. 의명을 의도한다. 이거는 비투용법이군요. 저기 뭐죠? 투부정사? 그 부사적 용법.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목근육의 결이 조향과 같다 할 때 그 조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리고 비투용법을 얘기했어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건, if절 대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부정사를 어디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용이 가정된 내용이면 투부정사 사용할 수 있어요. 투부정사도 시제가 없다 보니까 어떻죠? 이것도 그 앞에서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투 동사 원형하면 그 주절의 시제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to have pp 하면은 그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다. 이렇게 배우셨던 거 혹시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투부정사의 조건, 부사적 용법이죠. 그쪽 누구야? 그 투부정사의 용법층에서 보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이유, 목, 근거, 근육의 결과, 양보, 조건, 양보 이게 있는데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6가지 중에. 이게 만약 뭐뭐 하다 하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얘도 이런 뜻이 있으니까 뭐하고 같이 쓸 수 있다? 가정법하고 같이 쓸 수 있다. 꼭 가정법하고 같이 쓰라는 거 아닌 건 아시죠?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가정의 내용이 있어야 가정법을 쓰는 거기 때문에 to hear her speak 오형식이죠?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you would 이때 take A for B가 수거예요. take A for B A를 B라고 여기다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think of A as B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녀를 미국인하고 여길 텐데 이런 뜻이죠. 이렇게 투부정사의 조건, 즉 거기 중에서 뭡니까? 조건이 들어갔을 때 투부정사의 조건에 부사적 용법이 들어갔을 때 가정법하고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가정법하고 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내용이 100%면 이렇게 어떻게 되죠? will 쓰시는 거고 저는 지금 가정법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가정법 과거의 내용이 뭐가 있었죠? 과거에
아까 과거하라 현재의 반대 사실 같은 것들이죠. 제가 그 앞에서 가능성이라고 했잖아요. 현재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 빵의 사실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뭐 있었다 그랬습니까? 100% 확신은 없을 때. 이게 지금 100% 확신이 없을 때. 만약에 100% 확신이 있으면 will이라는 조동사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나 would를 쓰다는 것은 아마도 그럴 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100% 확신 없이 그녀를 미국에 여길 거다라는 뜻이죠. 예. I would be happy. 나는 기쁠 겁니다. To be of. 이때 of help. 이거는 좀 알아서요. of 추상명사라는 게 있어요. 여기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고 of 플러스 추상명사가 나오면 이게 형용사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 예를 들면 She is of beauty.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beauty. 이렇게 나오면 이 of beauty. of 플러스 추상명사인지 알겠나요? 예, 그러면 이건 beautiful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it is of use. use가 무슨 뜻이죠? 예, 사용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용 이런 뜻이니까 이게 useful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of help.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helpful이 되겠죠. 도움이 되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굉장히 많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끝났죠. 그러니까 나는 기쁠 거다. 예, 가정법. 그러니까 문장에서 나올 때 would, could, might 나오면 현재 내용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would, could, might 같은 조동사들이 나오거든. 예, 일단 가정법 아닌가 의심하세요. 여기도 만약에 will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will 쓰면 100% 내가 기쁠 거다라는 뜻이고요. would는 뭡니까? 이것도 100% 확신이 없는데 아마도 기쁠 거다. to be have. 너에게 도움이 된다면. 예, 이게 조건입니다. 뭐뭐 한다면. 그렇죠? 다른 문장이다 뭐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I was happy to be of help you. 이건 뭐 제가 뭐 별 다른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기뻤다라고 가정법이 아니죠. 나는 기뻤다. 나 과거에 기뻤어. 너에게 도움이 되어서. 이건 어떻게 됩니까? 뭐뭐하게 되어서라는 뭐 저기 근거 정도 될까요? 예.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would나 이런 가정법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I would have been happy. 기뻤었을 텐데 너에게 도움이 됐었다면.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주절의 시제를 따라가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동시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는 저기 현재로 해석해야 되는 거, 여기는 과거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도움이 됐었다면 기뻤을 텐데. 그다음에 I would be happy. 난 더 기쁠 텐데 지금 to have been 너에게 도움이 됐었다면. 예,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건 한 시제 have pp 나면 한 시제 앞서죠. 너에게 과거에 도움이 되었었더라면 행복할 텐데. 예. 말씀드렸지만 to 부정사도 자체의 시제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절의 시제를 따라가는데 to 동사 원형. 우리가 알고 있는 그 to 부정사의 모양이면 동시제. to have pp 즉 to have pp. 예. 이때 to have pp는 have pp 아무런 관련도 없어요. 오직 동시제냐 한시제 앞서냐. 여기가 현재면 여기는 과거. 여기가 과거면 여기는 대과거. 여기가 현재면 여기도 현재. 여기가 과거면 여기도 과거. 이런 뜻이랍니다. 그다음 예. 뭐 이런 것도 나타낼 수 있고요. 분사구문에서 조건 기억나시나요? 혹시 분사구문이 나타낼 수 있는 여러 뜻. 우리는 보통 수능 대비용이나 뭐 모의고사 대비용이랑 뭐뭐 하면서 하여라는 동시동작으로만 해석하지만 분사구문은 사실은 그거 말고도 때, 또 뭡니까? 이유, 조건, 양보라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조건이 있었어요. 그 분사구문의 조건도 뭐를 대용할 수 있다? if절을 대용할 수 있다. happening in the rush hour. 이렇게 하면 이게 분사구문이죠. 우리가 실제로 모의고사 같은 데나 아니면 뭐 영자신문 같은 거 읽을 때 혹은 뭐 문서를 읽을 때는 그냥 분사구문이면은 러시아에 일어나면서 라고 해석을 해야죠. 방법은 없죠. The actions would be a catastrophe. catastrophe는 재앙이라는 뜻이죠. 큰 재앙. 그래서 disaster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같은 단어예요. 큰 재앙이 될 텐데 이 말이죠. 될 텐데. 이게 바로 if절의 대용이죠. 이걸 굳이 if절로 바꿨으면 어떻게 됩니까? If it happened. 일어난다면. happened. 예, 이렇게 과거로 쓰시면 되죠. 그거 대신이 바로 이걸 줄여놓은 게 바로 happening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러시아에 일어난다면, 예, 아무튼 분사구문도 이런 것이 될 수 있다. having happened, having pp 모양이 다르죠. 아까 투부정사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모양 그대로 나오면 주절의 시제와 동시제. 예, 그 시제가 had pp면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 이건 아니군요. 한 시제 앞선 거는 아니네요. 뒤에 이게 주절이 써 있으니까. 예, 이게 이 말은 취소입니다. having pp는 뭡니까? 그러니까 대과거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보통 한 시제 앞선. 러시아에 일어났었다라면 이 말이죠. 그 사건은 뭐가 됐을 거다? 여기 보세요. would have pp 보이시죠? 예. 과거에 무엇보다 재앙이 됐었을 거다.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 다음. 자, 요거 4번은 아예 조건을 나타내는 문구든지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읽어보십시오. 한번.
우드 이렇게 뜬금없이 나오나요? 대신에 이건 저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책을 읽다가 혹은 내용을 읽다가 계속 현재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뜬금없이 뭐가 나타납니까? 우드, 쿠드, 마이트, 슈드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법 아닌 거 의심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 100% 확신이 없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an honest man would never do such a foolish thing. 정직한 사람은 would never do, 결코 하지 않을 거다. 예, 100% 내가 확신 없지만 않을 거다. 그와 같은 일들을. 이 말 속에 뭐가 들었죠? 만약 정직한 사람이 라면이라고 그 말이 좀 빠진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이렇게 조건을 나타내는 아예 어구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어떻게 등장할 수 있다? 예, 문장에서 갑자기 우드, 쿠드, 마이트, 슈드가 등장하거든 가정법 아닌가 한 번씩 의심해 보시라는 소리예요. 특히 그럴 때 우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다? 예, 100% 확신이 없을 때 많이 쓴다. I could easily do it. 물론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었다. 과거의 내용일 수도 있죠. 마찬가지 위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 있을 것이고요. 과거의 그러니까 위의 과거로 봐서. 그러나 지금은 가정법을 전제로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책으로 읽고 있는데 지금 요 내용들이 한 요쯤에서 갑자기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위에는 다 현재라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과거는 일단 아니다. 이게 가정법이란 전제하에 I could easily do it. 예를 들면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친구가 야, 나 그거 진짜 어려서 못하겠어 라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나라면 야, 나 그거 쉽게 할 텐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면 말 자체가 없어진 것이요.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 이런 말이죠. 사실은 이게 앞에서 배웠던 if I were you, if I was you 이 말이 지금 빠진 거죠.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if 절이 있어야 가정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냥 I could easily do it. 예, 난 그거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역시 100% 확신이 없을 때 쓰는 표현이죠. 그 다음 kind man would have helped her. 예, would have pp예요. 예, 문장에서 혹시나 또 w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같은 거 나오거든. should have pp는 조금 예외죠. 그 보통 뭐뭐 했어야 했다 이런 것들 많이 쓰이니까 could have pp 이런 거 보시거든. 얘들은 그냥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보셔도 거의 상관없어요. 예. 친절한 사람은 그녀를 도왔었을 거다 이 말이죠. 도왔었을 테다. 예. 그 다음 he could have seen her enter. 오형식이네요. 그녀가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을 봤을 거다. 예, 100% 내가 확신을 못하지만 과거에 봤을 거다 이런 소리죠. w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특히 might have pp 같은 건 100% 저기 그 가정법으로 보셔도 가정법 과거 완료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would have pp, could have pp 같은 것들. 예, 조건이 없을 때 뜬금없이 등장하는 경우 예, 오히려 그 어떤 높은 수준의 좀 영어 책들을 읽다 보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예, 이렇게 조건절이 없이 뜬금없이 would, could, would have pp, could have pp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항상 이거 가정법 아닌가 한 번쯤 의심하시라는 거죠. 물론 그 내용에는 항상 뭐가 전개되고 있었다? 예, 현재의 내용이 쭉 전개되다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어쨌든지 간에 if절 없어도 가정법 충분하다. 뭐 앞에서는 if절 대형어구까지 있었지만 아예 없을 때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 다음 부사구 보죠. She started on hour earlier, otherwise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나 부사구가 otherwise가 여기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런 뜻이죠. 그렇지 않다면 부사들도 역시 그 시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거 would have pp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면이 아니라 그렇지 않았다면이죠. 앞에 1시간 일찍 출발했다는 것은 뭡니까? 직설법의 내용이죠. 과정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직설법으로 쓰신 거예요. 네, 쓰는 거죠. 그녀는 1시간 일찍 출발했다. 예, 그렇지 않았더라면 would have pp 기차를 놓쳤을 텐데 이 말이죠. 예, 정확히 출발해서 1시간 일찍 출발해서 기차 탔다는 소리입니다. I would act differently in your position.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대신하는 게 이제 부사였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전치사구죠. 이거는 전사구. would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위의 내용이 현재 내려오다 갑자기 I would act. 그러니까 친구가 뭐 했어? 야, 내가 그렇게 행동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I would act different. 나 다르게 행동했을 거야. 나라면 아마 다르게 행동했을 건데 너의 입장이 라면. 그러니까 너의 입장에서라고 하지 말고 라면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편하겠죠. 너의 입장이 라면. 그다음. 그러니까 여기서 뭐 in your position만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용상 적절히 부사나 부사구들은 살펴봐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would have pp죠. 예, 일단 가정법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녀는 성공했었을 텐데 너의 도움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너의 도움을 가졌었더라면 이런 뜻이죠. 이렇게 부사나 부사 구절도 대용될 수 있다. 끝판왕은 역시 4번이었죠. 예, 아무것도 없이 나오는 이런 내용들. if의 대형어구예요. 이건 좀 외우셔야 돼요. 그냥 예, if의 대형어구라서 if랑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건데 실제로 보시면 여기 even if도 있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네.
이게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접속사 하나 외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왼절에도 필요하다면 가정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 알지만 if 대용어 보지만 even if잖아요. 이건 뜻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이거 양보의 의미죠. do, 올도 예,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if 대용어구라고 말은 써놨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부사절 접속사들 몇 개 더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외우세요. 그러니까 얘들 뒤에는 그러면은 직설법 못 오냐? 그거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용상으로 판단하는 거지 절대로 그런 얘기 아니니까 예, 그냥 대용어구라기보다는 말에 좀 어감이 좀 그렇죠. 예, 뭐 부사절 어구 더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예, 봅시다. suppose 대절 생략합니다. 이렇게 주어서술로 이렇게 오는 경우 또 supposing 대절 주어서술로 providing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제가 뭐 예문은 굳이 안 적어놨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if he were you 뭐 이런 문장을 어떻게 바꿔서 쓰다는 겁니까? if 대신에 지금 했던 뭐 예를 들면 provided 이렇게 쓴다는 거죠. provided 대절은 생략하셔야 돼요. 예. he were you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provided were you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게 만약 뭐뭐 라면이란 뜻이구나. 예, 그러니까 if의 뜻을 갖고 있는 부사절 접속사가 suppose, supposing, provided가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granted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대신에 양보구문이죠.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죠. 예, 뭐 그가 비록 선생이지만 뭐 이런 뜻이죠. 예, 그런 때 쓸 때 가정법. 그것도 선생이지만이 직설법 내용이면 직설법 쓰시는 거고 그것이 가정된 상황이라고 만약에 쓴다 그러면 granted 다음에도 과거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granted 대절이라는 겁니다. granted 대절. 당연히 대신 생략할 수 있고요. 대신 뜻은 뭐예요? 양보라는 거. unless는 앞에 쓰죠. if not의 준말이라고. unless 잡지 접속사가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걸 왜 제가 여기다 써놨을까요? 이게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예. Supposing that you passed. 예, 이런 경우에 네가 그 시험을 통과한다면 What would you do in the future? 너 미래에 뭐 할래? 이런 뜻이죠. 예, 잘못 안 있네요. 이 위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in case 대절 주어 동사 이런 뜻이 있어요. 뭐뭐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만약 뭐뭐라면 거의 비슷한 뜻이죠. 뭐뭐 하는 경우에. in case 대절 이렇게 외우세요. 뭐뭐 하는 경우에. 또 특히 고3들 그 수능특강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이게 기분 대절 혹은 컨시더링 대절. 예, 뭐뭐 하는 것을 고려하면 고려할 때 이런 뜻이죠. 뭐뭐 하는 고려하면 고려할 때. 예. 여기 있는 내용들 다 뒤에다가 가정법도 쓸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그냥 직설법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꼭.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if 절안에도 사실 우리 따지고 보면 직설법 할 때 직설법 내용 들어갔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if 절이 있건 없건은 중요하지 않다. 즉 어떤 절이 있다면 그 절이 가정되어 있느냐 가정되어 있지 않느냐를 판단하시라는 거죠. 예,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if 절이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if 절의 가정법을 썼다면 주절에도 꼭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즉 절 단위로 생각하시라고 했죠. 예, 절 단위로 생각하셔서 그 절 단위에 가정된 내용이 들어가면 접속사와 무관하게 가정법을 쓰시는 거예요. 주절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다면 접속사나 주절과 무관하게 예, 그 부분은 그냥 직설법대로 전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되셨죠? 네. 6번의 if절 대용어구는 예, 좀 외워두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 중에서 뭐 내가 몇 개만 외워라 그러면 저는 1번하고 예, 3번은 당연히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했잖아요. 이건 5번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1번하고 5번은. 네. 그 다음에 2번도 가끔 한 번씩 나와요. 되셨죠? 네. 이 정도. 그러니까 접속사를 여기서 배웠다고 기분 대절에는 무조건 과거 대헤드 PP 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곤란해요.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맞게 상황에 따라 쓰시면 돼요. 예. 오늘의 핵심은 뭐였냐면 첫째 문장이 이제 오늘 핵심이었던 거예요. 예. 기타 가정법 구문은 무슨 소리냐면 가정법은 가정된 부분에만 사용한다. 그럴 때 절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편하다. 왜? 절마다 하나의 동사가 있기 때문에. 가정법이라는 것은 결국 동사의 형태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동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절 단위로 생각하면 된다. 제가 아까 마지막에 그 가정법의 끝판왕이라고 했던 문제 있었죠? 예, 이 문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가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이라고 가정된 상황이죠. 그럼 무조건 헤드 PP, 과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가 어렸을 때라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 그럼 가정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was를 그냥 쓰시는 거고 행복할 텐데. 예, 이 말이죠. 네. 다 들어가 앉아있죠. 지금 우리가 배운 모든 것에 다 들어가 있죠.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가정법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일단 큰 문법은 다 끝났고요. 뒤에 조그마한 문법들, 관사와 명사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그 비교급에 대한 내용들 조금 올려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